안녕하세요. 저는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나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재무팀에서 일하는 건 일주일? 기술팀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 생고뱅에 온 지는 5개월 됐습니다. 구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강민 과장입니다. 입사한 지 3개월 차 됐고요. 기술영 다시 할게요. 네. 망했어요. 안녕하세요. 베어링 기술영부 막내 전병달 대리입니다. 저는 작년 6월부에 입사해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상기라고 하고요. 현재 구매팀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되었고 현재 열심히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용진이라고 하고요. 3개월 정도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신사업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팀 차장님 김신혜 차장님, 팀장님 김신혜 차장님이시고 얼마 전까지 인사팀에서 일하시고 교육 관리하셨죠. 네. 교육 관리하시고 저희 팀하고 회식도 같이 한번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구매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강민 과장님이십니다. 네, 저도 아침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요. 근데 이제 사적인 대화는 별로 많지가 않았어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저 또한 처음 봤습니다. 직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라던가 그런 이메일로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조심하는 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상처를 준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 업무를 두 번 정도 한 번 더 한다든지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돼서 좀 죄송스러웠던 적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좀 상처를 준 말이 없을까 이제 자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을 하거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 간의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공개하기 힘들어하는 사적인 정보들을 상호적으로 서로 공유할 때 증가한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사적 정보, 내밀한 마음을 공개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때 친밀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저는 공유 잘생겨서 맛있게 먹고 싶어요. 박보영? 박보영님과 함께 저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좋아요. 남자 연예인 한 명하고 여자 연예인 한 명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가족하고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와이프가 좋아할 만한 정우성, 여자는 제가 좋아하는 한가인을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대표하는 선수로서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축구 선수인 호날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팬이어서 한 명을 꼭 고른다면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비욘세를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꿈에도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초대할 수 있으면 비욘세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이 잠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진짜 완벽한 하루인 것 같아요. 그냥 일하고 평상시처럼 퇴근하고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에도 큰 그런 걱정거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완벽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있을 때는 제가 딸이 7살 땐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아이랑 충분히 즐겁게 놀아줘서 밤자리 잠을 자기 전에 아빠 행복했어 라는 말을 듣고 자는 게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플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을 잘하고 퇴근을 잘하고 집에 와서 와이프랑 맛있게 저녁을 먹고 집안일을 마무리한 뒤에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딱 집에 와서 잠자리를 드는 그 좀 정기적인 그 생활 패턴을 그냥 오늘도 하루하루 지켰을 때 그때 참 잠들 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주어진 오늘의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좀 이렇게 잘 마무리됐을 때 좀 평범하지만 저에게 하루 완벽한 하루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좀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요새 업무가 많아가지고 주말에 이제 출근 때문에 매일 6시 정도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한 12시, 오후 12시에 일어나고 혹은 한 2시 정도 일어났을 때가 정말 뭐 좀 개인적으로 충전도 되고 좀 완벽한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샤워할 때 얼마 전에 회식 자리 노래방에서 한 곡 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주말에 틀어놓고 잠시 따라 부른 적이 있었던 거니 노래 한번 불러라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회식 자리 기술팀 회식 자리에서 제 부서에 노래방을 좋아하시는 모 기장분이 계셔서 같이 가서 노래 한 혼자서 불렀던 때는 제 기억에는 가끔씩 한 두어 달 전에 친구들 만나러 모임에 갔다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코인 노래방 가서 몇 곡 불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태생 음식. 저는 바로 며칠 전에 불렀고 네, 부르지 말라라는 암묵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언제 본인이 음치인 걸 알게 되셨죠? 제가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노래방을 따라서 그냥 멋모르게 부르다가 더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오면서 차 안에서 사실 뭐 마지막으로 한 거는 저번 주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술 마셨을 때. 저는 2주 전에 이제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어가지고 그때 마지막으로 불렀었습니다. 노래 잘하세요? 아니요, 잘 못해요. 나중에 노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축가? 네,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20일 날 우리 회사에서 한번 좀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냥 큰 고민이나 걱정거리 없이 그냥 이 정도면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넌 불행하지 않다. 넌 가족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뭐가 불행하냐. 너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 세상에. 그래서 조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게 돼서 참 축복을 받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간혹가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고 제 차도 일을 시작하면서 제 차도 샀고 지금은 따뜻하게 가정을 이뤄서 같이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점점 그런 것들이 저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삶일 수도 있지만 별탈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결혼하고 부모님 처가 다 건강하신 분들 모시고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지금 여자친구 생긴 지가 한 2달이 조금 넘어서 데이트하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고, 네, 재밌게 회사도 생활도 하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첫 여자친구인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어떻게 건강하다는 거?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미래 5년 뒤 제 모습이 가장 궁금해요. 저는 지금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20년 뒤쯤 되면 이제 제 은퇴 후의 삶이 뭐 누구나 뭐 원하는 삶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집을 지어놓고 그 중요한 바비큐장이 있는 그런 집을 지어놓고 친한 사람들 초대해서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게 목표인데 지금 생각이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언제 죽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고 질문을 한 가지 말고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과연 로또에 당첨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굉장히 부유하실 것 같은데 네. 로또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가요? 뭐 은행 돈으로 살고 있는 거죠. 걱정이기도 하고 기대일 수도 있는데 제 2세 아기를 언제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제 가장 궁금한 점이에요. 결혼한 지 4년이지 않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진 않았어요. 네, 제 2세를 언제 볼 수 있을까? 네, 빨리 가지고 제가 네. 한번 술 한번 사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생 살면서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뭐 어느 날은 부모님 사랑할 때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하지만 가장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좀 희생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진실되게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약간 제가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건물주 꿈꿨는데 예. 네. 그런데 왜 안 했는가 하려고 노력하고 돈을 많이 못 모으긴 했는데 친한 친구, 동료 음. 누가 한 일주일 정도 무인도 같은 데 가서 물론 거긴 먹을 것과 술이 있어야 되겠죠. 통신 수단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살다가 나오는 거, 그 정도. 나중에 은퇴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원래 꿈꿔왔던 거라고 하면은 크지 않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결혼해서 자식 잘 낳은 모습 보여드리고 또 그 왜 며느리 사랑은 그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왔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암으로 인해서 좀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손녀를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명절 때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부터 그 예체능계로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랐고 그다음에 끼가 가분했었기 때문에 예체능계 쪽으로 가서 뭔가 제2의 꿈을 이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약이라는 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건데 좀 어떻게 보면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회사. 그래서 저는 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직업을 좀 가지고 싶었었는데요. 그거를 못한 이유는 사실 그냥 돈 때문이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어떻게 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꿈은 언젠간 좀 이룰 것 같아요. 그 최종 목표는 소외된 사람들한테 스쿠터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직접 약 전달해주고 그런 게 좀 꿈입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직장인 밴드라 그래가지고 주말에 이제 같이 공연도 하고 합주도 하고 그러고 있어서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취미로도 즐기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의미로 좀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난 너를 사랑해
좀 애기 같아 보였을 때 진짜 강아지가 진짜 제 정말 부모로 너무 소중한 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처음 데리고 온 날, 그날 그 기억이 아직도 엄청 선명하고 너무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진짜 거의 한 20년을 쫄라서 데리고 온 강아지. 엄마 계속 안 된다 하시다가 그래서 그때 강아지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막 같이 자고 한 그날 저 군대 가던 날에 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전형적인 그 경상도에서 살았고 부모님도 경상도 사람들인데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그때 입대를 할 때 같이 갔었는데 입소를 하게 돼서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그 얼굴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그게 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저한테 지금 떠오르는 거는 저희 아버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과 함께 했던 하루하루 뭐 산행을 갔었던 기억이라든지 그 작은 기억들이 되게 소중한 저의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아쉽게도 이제 1년에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뭐 두세 번밖에 안 돼요. 명절 때, 생신 때. 그래서 그 추억이 이제 점점 쌓이는 것보다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가족 밑에서 학생 때 유년기 보냈던 거 그런 게 가장 소중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별한 와이프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사실. 저는 처음 이제 회사 딱 통보 받았을 때 술을 마셨는데 좀 늦게까지 마셨어요. 2-3시까지 마셨는데 아침에 거기 출근 시간 8시까지였는데 출근하는데 한 3-40분 정도 걸려요. 물을 뜨니까 7시 40분이에요. 아, 끔찍하다. 좀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못 모르고 맨하탄에 이제 그 저녁 밤길을 이렇게 구경한답시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그 뒤에 딱 뭔가 묵직한 거를 딱 들고서 저쪽으로 가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골목으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가진 돈을 다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서 다행히 뭐 맞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뒤돌아서서 한 1분 동안 그렇게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학교에서 체벌이 굉장히 허용되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미술 수업이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저를 정말 싫어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술 준비물을 스케치북을 제가 깜빡하고 안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저를 준비물을 이제 준비 못한 한 4-5명의 학생들을 복도로 이제 불러 세워서 대걸레? 그걸로 얼굴을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체벌을 하신 적 있으세요? 마치 손으로 이렇게 따귀를 때리듯이. 근데 그때 충격이 좀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좀 무서웠다? 그런 기억이라서 그때가 너무 끔찍했고. 가족이 이제 어머니 빼고 다 이제 사별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좀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게 제일 저한테는 안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즐겨 듣던 노래가 있었어요. 즐겨 듣던 노래는 거의 매일 듣는 노래.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가사. 전 직장 퇴사하면서 저희 팀회식을 했었는데 술 먹고 엄청 웃었습니다. 이제 뭐 부모님이랑 뭐 얘기 나누다가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 나누고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래? 너 어떤 생각이 있니? 뭐 여태까지 너가 해온 건 어떤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은 항상 모르겠어요. 이제 사장님께서도 부모님이셔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는 스스로 나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항상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서운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면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울었고. 영화를 보다가 혼자 그냥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졌어요. 감동이 있었던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그냥 눈물이 계속 뚝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 기억이 아무래도 아버님 상담하셨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었던 적. 와이프랑 좀 부부싸움을 좀 크게 하고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슬리퍼에 잠옷바람에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하셨나 봐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밤 12시 1시였던 것 같은데 갈 데도 없고 또 누구한테 전화해서 화전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야 차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좀 눈물이 그냥 흘렀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한테 온 것은 3개월 전에 이제 와이프 이제 장례 치를 때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본 적이 그렇게 없어. 어린 시절 그 여자에게 왜 네가 그 말을 안 했을까? 왜 그때 말 고백 못하신 거예요? 제 친구가 먼저 좋아해서 어머. 정말 엄마를 되게 많이 사랑하고 저는 엄마랑 아빠를 다 너무 존경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딱 사랑한다, 막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적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전 죽으면은 진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약간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연애했던 첫사랑이 있었는데 아직도 가끔씩 찬바람 부는 날이면 생각이 납니다. 찬바람 부는 날이면 생각이 납니다. 찬바람 부는 날이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관물 때 항상 그 친구 사진을 붙여놓고 2년만 참자하면서 그런 시간 보내는 경상도 남자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남자로서 나나이로서 2년 뒤에 찾으러 오겠다고 2년 동안 하고 싶은 거 해라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을 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도 엄마한테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아마 전할 것 같아요. 항상 뭐 제 사랑한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그 말은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핸드폰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싸게 선물 받은 뭐 코트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입고 나오지 않았을까? 사진첩? 나머지는 그냥 사진첩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왁스요. 남자는 머리만 어디 가더라도 왁스는 바로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앞으로 진짜 뭐 제가 또 언젠가 기술팀 회식에 초대가 돼서 이렇게 지상경을 뵈고 사적으로 본다면 좀 더 얘기 나눌 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다. 훨씬 친밀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대도 좀 형성된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예의상으로 인사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서 조금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 더 접근할 것 같아요. 밥 먹자. 밥 사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작지만 않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적인 얘기를 가끔씩 하셔가지고 이렇게 친분감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뵀을 때는 이제 인상이 단순히 좋다 그냥 그런 느낌만 있었는데 이제 유머 그런 것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되게 말도 되게 센스 있게 하시고 여러모로 남자 여자 다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안녕하세요. 생광코리아 김유빈 사원 아빠 김영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문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좀 개운하게 이렇게 막 뭐랄까 힘들어하지 않고 개운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과 마치고 나서 집에 다 같이 가족이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 일단 우리 유빈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뭐든지 하려고 해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위 아들들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 아들은 좀 착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유빈이는 워낙에 말을 잘 듣는 아들, 착한 아들이어서 뭐 바랄 것도 없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스스로 하려면 그게 참 기특하기는 해요. 그러잖아요. 과거는 못하고 과거는 네. 접어두고 그래도 내가 죽고 나서라도 혹시라도 잘 살고 있을까 그런 기대가 미래가 궁금하죠. 소중한 게 하나하나 다 소중하긴 한데 저는 그냥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저희 이제 우리 아들이 성이니까 저랑 같이 저랑 술 친구 해주는 거 그리고 가끔 노래방 가는 거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밖에서 먹진 않아도 집에서 가끔 이렇게 술을 먹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술 친구가 솔직히 여자들은 없잖아요. 이렇게 뭐 친구들 만난다고 좀 한정되어 있는데 집에서 같이 이렇게 맥주 한잔 마시면 엄마 나도 같이 한잔 마셔줄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제가 술을 못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흑기사. 네.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유빈이를 키우면서 사실 인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좀 크게 혼을 내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 맞기도 많이 맞았고 그런 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도 어디 가서 나쁜 인식보다는 얘 참 괜찮다. 아마 인성교육이 그나마 좀 훈남으로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너무 혼낸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은 있어요. 아들에게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걸 좀 글로 적어서 이렇게 좀 많이 모아두고 싶고요. 여기저기다 숨겨놓고도 싶고 그리고 가까운 곳 아니면 먼 곳이라도 좀 더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많이 다니고 싶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아요. 그냥 아빠만 믿어. 그러고 싶어요. 사랑하는 나들 유빈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화려하지 않았어도 이룬 게 하나 없어도 괜찮다. 네가 열심히 달려온 그 하나만으로 이번 한 해 너무 빛나고 있으니까. 유빈아, 나 혼자 최선을 다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친구, 동료, 선후배가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단다. 사회생활은 그래, 그런 거지.
항상 더불어 가도록 하렵니다. 조금 앞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을 잃는 우는 봄에서는 안 된다. 알겠지? 마지막으로 항상 바쁜 업무에도 유빈이를 예쁘게 봐주시고 챙겨주시는 생구뱅 대표 이사님을 비롯하여 회사 동료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빈아, 아빠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아빠가 더 사랑하는 거 알지? 아니야, 엄마 사랑해. 사랑해. 안녕하세요. 박창현 부장님 와이프 이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신랑은 요즘에 막내 때문에 하고 싶은 당구라든지 뭐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더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혼자 하고 싶고 즐기는 시간이 아마 완벽하지 않을까. 인품인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제가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도 다독여주고 화를 거의 내질 않거든요, 정말로. 그게 제일 가장 신랑하고 나중에 노후에 대해서 노후에 어떻게 풍요롭게는 아니어도 좀 마음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 같아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일 잘한 일이 아니었나. 저희 아이가 셋인데 첫째, 둘째는 그 어려움 없이 그래도 키웠던 것 같은데 막내가 10경기를 한 번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이들 태어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난 순간 함께 계셨어요? 매번? 네네. 같이 있어줬어요. 네, 다행히. 막내 10경기 했을 때 진짜 끔찍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그냥. 네, 갑자기 몸이 굳으면서 눈이 흰자만 보이고. 아니, 그렇게까지. 네. 너무 놀랐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때 신랑도 아마 놀래서 경황이 없고 신랑도 정말 많이 놀랬었거든요. 그때 신랑도 아마 그때가 제일 끔찍한 순간이었을까. 어떤 역할? 그냥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신랑이 최근에 좀 힘들어할 게 있었거든요. 고민도 많고 그럴 때 좀 속상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좀 신랑 몰래 좀 몰았던 것 같아요. 되게 속상하셨어요. 네네. 어떡해. 어떡해. 이거 아닌데. 아유. 요즘 아니고 거의 1년 전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셨을 때 굉장히 마음 아프셨죠? 네네.
잠시만요. 신랑한테요. 근데 저는 표현을 좀 일부러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뜬금없이 전화해서 말을 표현을 좀 많이 해요, 제가. 네. 사랑해 그러면은 갑자기 뭐 그런다던가 그냥. 창현 씨 안녕. 말 주변도 없고 낯도 가리지만 당신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냈어. 당신이 힘들어할 때 내가 농담처럼 대충 해라고 이야기하곤 했지만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 아우 별거 아닌데 왜 울어? 아니 별거 아닌데 슬픈 내용도 없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 그렇게 못하는 거 알면서 한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어하고 살이 갑자기 많이 빠질 땐 건강 나빠질까봐 겁이 나더라고. 네 불안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당신이 스스로 건강을 생각하고 운동을 하면 좋겠어. 건강 챙길 나이가 됐잖아?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늘 노력하고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서로 노력하며 즐겁게 살자. 사랑해.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